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생각해보면 1988년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988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울올림픽이죠.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그로 인해 국격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3년째 연평균 12%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매우 숨가쁘게 돌아갔죠. 50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전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백담사로 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태우 정권은 개각을 단행합니다. 1988년 12월 5일에 단행된 개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서리지 않은 어떤 의미로는 노태우 정권의 첫 조각이었다. 경제부총리로는 조순 서울대 교수가, 재무부 장관으로는 이규성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건설부 장관으로는 박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그리고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이 박승의 뒤를 이어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태우 대통령은 12월 개각을 통해 발탁한 경제관료 그리고 청와대 경제비서관들과 비공식 만찬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승 건설부 장관. 예, 카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 파악이 되었지요? 예, 카카.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연평균 10.5%였던 전국의 지가 상승률이 6공화국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27.5%가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야? 전임 최동석 건설부 장관이 뭘 대단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카카. 카카, 땅값 오르는 거나 아파트값 상승한 거나 모두 묶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문희갑 수석?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으니 지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구만. 1986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에 3만 호 이상의 집이 미분양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조 호황을 맞으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 돈이 아파트로 몰렸는데 특히 중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전용면적 25.7평 이상 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물가 안정 차원에서 평당 134만 원으로 묶어둔 일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택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전용 면적이 넓은 곳을 지어봐야 크게 이득이 없었던 겁니다. 아하. 작년에 분양된 상풍 아파트와 올림픽 아파트를 끝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사실상 끊긴 셈입니다. 자, 박 장관. 내 대선 공약 가운데 한 60, 70%가 건설부 소관입니다. 내 공약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박 장관의 어깨가 아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예, 카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도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5공화국과 단절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잘해주셔야 한다.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승 건설부 장관이 조순 경제부총리를 찾았다. 용건은 집값 안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집은 산을 까뭉개서라도 지어야 합니다. 아니, 박 장관. 박 장관 같은 분이 그런 단어도 쓰십니까? 예? 까뭉갠다는 단어요. 원래 학자 출신이시라 그런 과격한 단어는 쓰실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만. 집값 안정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다 보니 표현이 다소 지나쳤는가 봅니다. 실제로 박승 건설부 장관은 사석에서 자주 집은 산을 까뭉개서라도 지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만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소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일단 그 수요만큼의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예. 특히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중대형 평형인 만큼 중대형 평형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요? 예.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승 건설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는데 장관님, 요즘 돈 있는 사람들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일 3조 호황이 막을 내리면 그것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아이, 그게 아닙니다. 3조 호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건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장관님,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말입니다.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얘기처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질 못하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고 분양가 자율화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1단계로 분양가를 평당 170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고 2단계로는 완전 자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집을 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임 건설부 장관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발언. 당시 관련 기사를 잠시 짚어보자. 1988년 12월 13일 매일경제신문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92년 주택 200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민간 부분에서 115만 가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짜놓았다. 그런데 민간 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가격 규제를 이유로 아파트 짓는 것을 꺼리자 이와 같은 규제를 풀어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건축 활동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 분양가 상한제 철폐를 강력히 시사했다. 박승 건설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 뜻하지 않게 집값이 폭등하고 만다. 박승 건설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가운데 문희갑 경제수석이 노태우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각하, 문수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어? 박승 건설부 장관 말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이 난리 아니요. 에? 이게 경제부처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런 거라기보다
박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는데. 아니, 그 한나라의 건설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습니까? 지금 보세요. 에? 이 신문이고 저 신문이고 주무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난리잖아요. 그분이 행정을 모르는 학자 출신이어서. 행정을 몰라도 행정부에 들어왔으면 행정을 알아야지요.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 문제 잘 마무리하라 하세요. 결국 정부는 경제기획원 이영구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책 실무회의를 통해 분양가 인상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한바탕의 해프닝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올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물가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2%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말 우리는 3조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과실을 나누고 누렸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에 살면서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정모 씨. 그는 40대 후반의 가장이었고 월 수입은 25만 원이었다. 여보, 자,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왜요? 야간일 나가야 하는데. 그의 아내는 인근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에게는 중고등학생 자녀 3명이 있었다. 정 씨 가족은 전세로 방 2칸을 빌려서 살고 있었고 매월 꼬박꼬박 5만 원을 저축하고 있었다. 자, 이것 봐, 적금 통장. 아, 단달이 만기죠? 이자까지 합쳐서 한 140만 원 될라나? 아이, 근데 전세 만기가 다 돼서 집주인이 반값 올려달라고 할 텐데요. 얼마나 되겠어? 조금 올려주고, 이 돈하고 이 무리가 좀 되더라도 은행 대출도 좀 받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집을 엄청나게 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아파트 한번 장만해보자고. 아, 정말요? 아, 좋아. 생각만 해도 이 추운 겨울에 야간일 나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드네요. 정씨, 나 좀 봅시다. 집주인인 모양인데요. 나가보세요. 그래.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세금을 좀 올려줘야겠어서. 전세금요? 네, 얼마나요? 130만 원. 130만 원이요? 이 집 전세가 650만 원인데, 전세금을 13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요? 130만 원이면 우리가 2년 동안 꼬박 모은 돈을 다 전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 정말 그만큼 올려드려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 같았지만 당시 전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서울 외곽이나 달동네로 이사를 해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나오면 좀 좋아요. 서울에서 편히 살던가 잠시만 잊읍시다.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전등도 안 들어오고. 왜 그러세요? 이 청문회 말이요. 50 청문회.
예. 어떤 식으로든 내보고 나와서 이 정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요? 여길 보낸 것도 모자라 결국 저 사람들 청문회장에 당신을 세우고 말겠다는 거예요?